수포자란 말 들어보셨죠? 네,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 아, 네. 수포자. 사실은 네. 저희 집에 있는 초등학생 아들도 분수에 통분이 들어가면서 약간의 그쪽에 수학이 싫어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수학 산수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때 좀 어머니들, 예,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좀 포기하지 않게 음. 잘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그리고 수학이 좋은 것은 이렇게 답을 찾아가서 답이 딱 하나니까요. 참 좋은데 수학을 굉장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문 네. 직종 중에 수학이 꼭 필요한 직종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네. 수학하면 국영수 이제 대학 갈 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실제로 네. 퇴근한 다음에 네. 수학 문제를 수능 수학 문제를 심심해서 진짜 푸시는 분인데 아니, 본인 얘기 아니에요? 아, 제 얘기는 본인 얘기? 저도 네? 제 얘기는 아닌데 그 주변에 물어보는데 아니 도대체 왜 자꾸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야? 그분 대답이 좀 슬픕니다. 네, 세상에, 실생활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수학을 네. 포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네. 그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네.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건 이 수능 수학밖에 없다. 아, 그렇군요. 약간 눈물이 네, 이 정도로 수능 수학의 세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학이란 네. 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수학에 담쌓은 분들, 수학에 좀 차근차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저희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수학 동화의 세계로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한국계 최초로 수상한 허준희 교수가 화상으로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새겨진 메달을 따기 위한 세계 수학자 대회는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 개최되고 40살 이상은 수상할 수 없어 노벨상보다 따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죠. 한국계 처음으로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 50년 난제인 리드, 로타 추측을 해결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허준희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국내파인 토종 수학자인데요. 한국 교육 과정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의 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된 수많은 경험을 제공해준 소중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수학은 기초학문으로서 과학의 다양한 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연, 과학, 문화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우리의 일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수학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수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한국의 수학교육 현장 만나보시죠. 자신만의 특별한 수학 공부 비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찾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놀이터. 열심히 줄넘기를 하는 이 학생이 수학 비법을 알려줄 주인공, 수학을 사랑한다는 권지한 학생입니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지안이가 그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하, 미끄럼틀이었네요. 수학을 사랑한다더니 미술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지금 미끄럼틀의 각도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 미끄럼틀을 그렸던 이유가 일상 속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었네요. 몇 도 정도 되는 것 같아, 대충? 한 30도는 좀 넘는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수학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게 많다는 지안이. 밖에서 수학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해? 하늘을 봐도 수학이 떠오를 정도라는데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양도 좀 상상이 되고 방금 전에 한 줄넘기처럼 그럴 때 모양도 좀 생각해. 줄넘기가 만들어내는 포물선도 지안이에겐 새로운 수학 문제거리가 된다는데요. 남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지안이를 바라보는 엄마도 그저 신기하기만 하답니다. 이번 겨울에 스키장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슬로프 보면은 길이랑 각도랑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안이가 막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서 뭐 각도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니까 뭐 높이 정상까지 높이는 무슨 코스는 뭐 얼마고 대략 무슨 코스는 뭐 얼마다 이렇게 막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 보고 아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도 수학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게 좀 신기했어요. 지안이가 3학년이랑 4학년 때 여기 경시대에 나가가지고 받은 상장이에요. 처음 나간 수학 경시대회에서 수상도 했다는데요.
네, 경시대를 특별한 애들만 나간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그런 거를 안 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경시대 나가고 해서 같이 한번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또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네, 맞아요. 예상 외로 첫 시험인데 그래도 잘 봐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과연 지안이의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풀 수 있을 것 같아? 네. 확실한 평가를 위해서 무작위로 문제를 골라보기로 한 제작진. 거기 페이지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여기 페이지요? 중학교 3학년 문제집에서도 난이도 높은 문제를 택한 제작진. 그런데 지안 학생 당황한 기색 하나도 없이 막힘없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오, 술술술 과연 푸네요. 제작진의 가혹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 풀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답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채점을 해보는데요. 세상에 틀린 문제 하나도 없이 모두 정답입니다. 100점. 네, 맞았네요. 어머니도 놀란 기색이 역력한데요. 지안아, 지금 중학교 수업 풀어봤는데 어렵지는 않았어? 개념을 잘 이해했더니 어렵진 않았어요. 수학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언제부터 수학을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지안이 한 3학년 초3이나 뭐 초2 말 초3 정도부터 수학을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수학에 관심이 없었던 지안이가 고작 1년 사이 이렇게 달라진 거라는데요. 지안이의 수학 공부 비법 한번 들어볼까요? 얘네들한테 설명하려고요. 인형에게 수학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제를 푼다는데요. 4로 하면 너무 부족하고 nx가 자연수면 실제로 소리를 내어 문제를 읽고 풀면 수학 네. 교과서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첫 번째 팁. 인형을 세워놓고 수학 개념을 설명하라. 인형을 세워놓고. 두 번째 방법도 살펴볼까요? 먹을 수 있는 수학 공부한다던 지안이 국어책은 왜 꺼내든 걸까요? 건강인데 무슨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수학 책을 읽고 있어요. 수학책을 읽는다고? 수학은 문제를 푸는 거 아닌가? 지금 수학을 더 쉽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 책을 읽고 있어요. 아, 알고 보니 수학 개념과 원리를 이야기로 풀어낸 수학 동화책을 읽고 있었던 건데요. 수학 동화를 읽으면 사고력 발달과 서술형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세 번째 팁. 갑자기 장비를 세워놓고 촬영 준비를 하는 지안이. 지금 제 유튜브를 찍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유튜버예요? 복습할 때마다 꼭 화이트보드에 풀었던 문제를 적고 촬영을 한다는데요. 그동안 지안 학생이 수학을 주제로 개인 방송에 올린 영상도 다채롭습니다. 수학에서 학업 성취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이 복습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데요. 모역이에요, 미안. 죄송해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어려웠던 문제가 있다면 촬영을 하며 다시 풀어보세요. 이제 드디어 쉬는 시간인 걸까요? 장난감을 조립하는 지안이. 처음에 이 책을 읽다가 여기서 착시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서 이거를 너무 궁금해서 한번 이걸 만들어 보게 됐어요. 교과서 내용을 교구로 직접 체험하고 계산해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마지막 비법. 지안이가 이렇게 수학을 사랑하게 된 비법을 배운 건 특별한 장소에 다닌 덕분이라는데요. 지루하게 문제를 푸는 수학이 아닌 재미있게 수학을 풀 수 있는 학원이랍니다. 벽 쪽으로 지안이가 수학 공부에 사용하던 교구들이 가득한데요. 교구가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교구 사용 수업의 가장 큰 효과는 과제 집착력과 전략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게임을 하거나 1대1 대결 같은 승부를 앞에 두면 쉽게 접근하고 하물며 먹던 힘까지 끌어올리며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교구를 이용한 학습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학습에 접목하고 집중까지의 과정을 쉽고 재밌게 가르쳐줘요. 실제로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교구 사용은 학습 의욕을 높여주고 사고력, 창의력을 기르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학 수업도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초집중하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
어떻게 수학 수업을 진행하는지 수업 현장을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해? 뭐가 돼? 소스? 수업을 들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아이들. 초롱초롱하네요. 교실 안에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는데요. 수학 수업을 이렇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살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없으면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없다는 거지. 수학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요리사 분들 사진이 막 나오고 예. 신기하네요. 예. 예, 이게 수학은 그냥 흔히 공식을 외워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 배경에 대한 것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소수가 수학의 재료가 되는데 그 재료가 왜 중요한가를 요리사를 좀 빗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리사에게는 식재료가 중요하고 물리학자에게는 원자가 중요하다. 수학에서는 그럼 수학자는 뭐가 중요할까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내면서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재미있게 다니고 짜여진 싶네요. 수업 내용 덕분에 아이들의 참여도도 높고 집중력도 높다는데요. 수학 재밌어요? 네, 어렵긴 한데 재밌을 때가 많아요. 뭐 그래도 뭐 기하 시간이나 대수 시간에는 남들이랑 경제 갖는 게 엄청 재밌는데. 특히 수학 동화는 중요한 수업 중 하나랍니다. 아이들이 딱딱한 교과로 배우기 전에 수학적 스토리라든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 안에 나온 수학자를 통해서 문제로 접근하기 전에 이야기를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 학생 꿈이 뭐예요? 수학자. 수학은 재밌는 학문이다. 맞아요. 진짜요? 간단한 학부모 수학지도법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한다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 동그라미 표시를 하게 도와주고 계산 실수를 잘한다면 세세하게 풀어쓰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초등학교 때는 수학과 연관된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의 작은 도전에 언제나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의 수학적 자신감은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재미있는 수학 교육으로 스트레스 걱정 없는 학업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